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필기주입니다. 제가 지금 펜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 연결하는데 좀 부담을 했습니다. 왜 안 나오나요? 하하하, 당황스럽네. 네, 이렇게 해야 나오는군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생물 단백질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선물 같은 것도 있고, 우리 할로윈 얼마 전에 할로윈이었는데 트릭도 조금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보면, 네, 그 시장에 가면은 이제 많은 그 식품들이 있고, 그 식품들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그 영양원이나 가격 이런 것뿐만 아니고 기후 위기, 지속 가능성, 감염 인자, 어디서 나왔는지, 오염 인자가 있는지 등등, 단백질 함량은 얼마인지 이런 거 모두 다 찾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 단백질 원들에 대비해서 단세포 단백질들은 위치의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세포 유래 단백질 원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처음에 있었던 가설이 빠른 생장 속도를, 그러니까 분열 속도가 좀 빨라진 세포를 사용해서 미생물 단백질을 만들면 마치 우리 새싹 덮밥을 먹을 때처럼 그 새싹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마이너, 그러니까 양은 많지 않지만 그 마이크로 뉴트리언트가 풍부할 것이다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세포를 좀 빠르게 생장하는 것들을 만드느냐, 선별을 하느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그 점진적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이 통 안에 집어넣고 빨리 자라지 않으면 다 닦여 나가도록, 그러니까 오직 빨리 자랄 수 있는 놈들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몇 가지 스트레인들이 살아남는 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컬러니를 가지고 이제 제조를 좀 해서 단백질 함량 어느 정도 되는 이런 프로틴 파우더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특정 영양 성분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까지 가겠습니다만서도 일단은 이렇게 빠르게 자랄 수 있는 단백질 영양원을 가지고 산업적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가서 사료 용도로 갔었는데, 닭을 육개에다가 먹였을 때 이제 증체를 좀 많이 건강한 단백질 영양원이니까 이제 증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고는 다르게 증체량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료 전환율은 높았고, 그 전환율이 높다는 소리는 덜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덜 먹었으니까 닭들은 별로 이 맛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그 장을 뜯어보니 그 안에 있는 유산균 수는 좀 이렇게 몇 배 증가된 그런 현상을 발견했었고요. 이 증가된 이유는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기는 증가하지 않으니까 육개, 살찌는 용도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산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알은 좀 건강한 알을 낳을 수 있는지 한번 보니까 정말 그 에그쉘도 좀 뚱뚱해지고 두꺼워지고, 그 요크 컬러도 이제 굉장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진하고 난황 색깔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까지 알 수가 있었고요. 닭들은 싫어하니까 그럼 개들은 혹시 좋아하나 싶어가지고 반려견들한테, 강아지들은 다행스럽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다 보니 이 리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리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연구도 한번 더 해보자 싶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강아지들의 원물 형태나 또는 그 제품 형태로 집어 넣었을 때
강아지들의 그 장내 균총 변화가 굉장히 건강한 형태로 컨스트럭션이 된 것을 발견을 했고 이제 논문으로 작성을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거야 하고 이제 일단 효과를 먼저 확인을 했는데 마우스에서 혈백으로 고열량 시기를 한 것에 이제 약간씩 첨가를 해 보니까 모양이 좀 날씬해지는 것 같은, 그런데 무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는데 좀 날씬해 보이는 증상들이 보여서 그 장을 뜯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미생물 분집 역시 건강하고 다양해졌었고요. 혈액 중에 있는 그 중성지방이나 또는 콜레스테롤, 특히나 이제 LDL 같이 좀 나쁜 그 콜레스테롤 양도 줄어들었고 염증 지표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하 지방 축적이 좀 줄어들었고요. 근육도 좀 증가해서 야 이거 효과는 되게 좋은가 보다, 왜 그러지 하고 원인을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원인은 이제 같은 실험을 또 반복을 해서 이제 건강한 맹장이나 내용물을 이제 쭉 해보니까 역시 증가하는 시기한 동물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우스입니다. 모델을 만들었는데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유산균 하나, 그리고 편리공생균 4개, 병원균 5개 다 섞어놓고 처음에 그 증가 변화를 지금 만들어 놓은 미생물 단백질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유익균만 이렇게 그 수가 증가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억제가 되거나 또는 변화가 별로 없거나 하는 증상을 발견했고요. 이렇게 증가된 놈을 끄집어내서 그 피지올로지 생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니까 뭐 콜레스테롤 가수분해 활성이나 담즙산염 가수분해 활성, 좀 복잡한 말씀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스트의 소화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미생물 상태로 바뀌었고 그 수도 증가를 한 것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이거 실험이 혹시 한 번 한 실험이니까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현기성 미생물 대상으로 했을 때 비피도박테리움처럼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산소 접촉에 굉장히 민감하고 생존력이 떨어지는 이런 유산균들 제품에다 같이 넣고 키워보면 생존력이 한 6%, 7% 정도 증가하는 현상도 있었고요. 절대 현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산소 중에 뭐 한 5분, 10분만 노출되면 확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내 균총 중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산소 노출 저항성도 증가되는 것을 이제 인비트로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인비보에서는 미생물 군집이 이제 허물어지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디스바이오시스에 의해서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것들을 상당 부분 개선시키거나 또는 개선시키는 현상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만든 미생물 단백질이 현기성 미생물들한테 좋다는 한 가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작동 원인으로서는 저희가 주목한 것은 건강한 장 표피세포인데요. 표피세포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배상세포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상세포가 장 표면에 있으면서 그 점액질, 뮤신이라고 하는 이 점액질을 분비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건데, 이 배상세포가 이제 활성화된 그 동물의 장을 획득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색깔이 잘 안 나타납니다만서도 파스 염색이라고 해서 그 장에 있는 장에서 분비되는 이 점막을 염색을 해보았을 때 굉장히 색이 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정량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장의 구간별로, 이 마우스 얘기입니다. 장의 구간별로 점막 양이 정량적으로 증가, 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많이 증가하는 데 있고 적게 증가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이유가 이 점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용성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리퍼빌릭 지방 수송의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혈관까지 지방들이 많이 수송되는 것을 저해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공간 자체가 수용성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결과적으로 지방 축적이 감소되는
결과로서 귀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피하 지방들이 뭐 정상열량이나 또는 고열량 지방 시기를 하면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는데 그 축적되는 것이 한 4주 만에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근거로 다른 동물 세포주를 배양을 할 때 있어서 혈청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고요. 이것은 돼지도 있고 소 혈청을 대체했을 때 이 미생물 단백질을 공급을 했을 때 이제 활력이 좀 좋아져가지고 많이 자라더라. 쥐의 배상 세포가 활력 증가되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저께 저녁 때 저희 연구팀에 있는 그 강남주교수 팀에서 카톡이 와가지고 인간의 배상세포에서도 이제 뮤신 그 점막 증가가 일어납니다 하는 것을 세포 단위에서 확인한 결과를 어저께 따끈한 결과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미생물 단백질이 좀 빨리 크고 이런 생장 상태에 있는 영양원들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서 얘네들이 장내 미생물 군집 형성에 도움이 됐고 그 미생물들의 생리 상태를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동시에 동물 세포들, 특히나 이제 장표면 세포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얘네들의 활성이 높아짐으로써 점막이 잘 형성이 되었고 건강한 호스트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물 형태들한테 동시적으로 건강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헬스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물론 아까 언급을 했지만 빠른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균형 미세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저희가 분리했었던 미생물 단백질들이 그 단백질이 고단백인데 당연히 실루셀 프로틴 50% 이상 60%까지 다 가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 조성이 식물 단백질이나 또는 그 식물을 잡아먹고 사는 곤충 단백질들에 비해서 사람의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이제 사람한테 필요한 양에 굉장히 가깝더라. 다른 미생물 단백질류들과 대비를 했을 때도 이게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물론 없으면 안 좋지, 부족하면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과도한 것도 안 좋은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갖고 있더라. 또 한 가지는 그 내부에 있는 올리고당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이한 그 마이크로 멤브레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미생물인데요. 이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아라비나이나 갈락탄 같은 것들이 이제 영양원으로 공급이 되었을 때 유산균과 같이 사람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다른 미생물들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생장 촉진을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초정제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영양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햄버거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 많이 넣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자연적인 식품보다 자연유래 식품보다 이제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는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건강의 위협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과체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정제하는 것의 예로서 힘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힘을 어느 적정량으로 이제 집어넣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동량으로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단백질 결합형 미생물 단백질 형태로 공급을 했을 때 그 증가하는 그 미생물의 다양성의 증가 포션을 보시면 어느 정도 증가는 하기는 합니다만 단백질 결합형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 버퍼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합상 우리가 초정제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균형 과잉 영양에 대한 단점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정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았는데 인위적으로 고탄수화물, 단백질, 고지방 시기를 이제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쥐한테 먹여봤습니다. 2주 동안 시기를 했는데 증상은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탄수화물을 집어넣게 되면 다 식물성 원료로만 된 이제 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고 영양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고기 안 먹고 2주 동안 시키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안 먹은 거 대비, 그러니까 미생물 단백질로 보충을 한 거 대비해서 조금 더 증가를 하더라. 그 증상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건강성을 유지를 한다는 면에서는 모두 다 좋은, 그래서 그 불균형 과잉 영양 위험성을 보정하는 효과도 있겠구나 하는 연구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요거 뭐 최근에는 그 아주대 유현진 교수 팀에서 그 마우스에서 공복 혈당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이 증상은 다 개체마다 다르겠지만 뭐 지방간도 좀 줄여줄 수 있고, 뭐 좋은 얘기는 다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합성생물학적인 또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사용해서 좀 더 좋은 추가적인 영양 성능, 예를 들면 개는 좋아했지만 저희 미생물 단백질은 닭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람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기호도 다르고. 또는 기능성이나 맛향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그러면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위적인 불균형은 대신에 또 최소화하면서 이런 기능을 부여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부했었던 것은 이제 이런 방법인데요. 일단은 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합성생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빨리 자라는 프로모터를, 죄송합니다. 유전자들을 발현을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목표하는 메타볼라이트. 뭐 예를 들면 좀 구수한 맛을 내든지 아니면 피 맛을 좀 더 내줄 수 있던지 하는 그 대사물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각종 프로모터를 앞에 달고, 그 다음에 생장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유전자들을 저희가 몇 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 앞 시간에 말씀하신 이대희 박사님 말씀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디자인 빌드 테스트하고 런해서 다 공부를 해놨던 것들입니다. 이런 변이들은 세포의 생장 분열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램 변이라고 그래서요. 이 램은 모든 세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고픈 헝그리 시그널을 만들게 되고 사이클릭 AMP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나중에 배고픈 것이 해소되면 그것들을 이제 해소를 시켜주는 효소가 따로 있는데, 그 신호를 결핍시켜 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계속 배고픈 줄 알고 세포들 단위에서 탄소원 수송이나 에너지원 수송을 굉장히 빠르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원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ATP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세포주의 분열 속도도 당연히 빨라집니다. 또는 우리 모든 세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온들이 필요할 텐데, 특히나 철 이온을 수송을 해주는 그 사이드로포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프로틴이 있는데, 이런 프로틴들이 발현이 철 이온이 많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꺼줘야 됩니다. 그런 조절을 해주는 꺼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꺼주는 리프레서라고 하는 억제자가 들러붙을 수 있는 DNA 지역에 포인트 뮤테이션 하나 들어가면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SBP, 사이드로포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것에 의해서 철이온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세포 안에 철이온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두 가지 도구로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전자전달계의 철이나 또는 철황극합체, 그리고 또는 햄철 같은 그 유효 성분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전달계가 많이 돌게 되고 ATP 생산량도 증가해서 세포 분열이 촉진되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리이온도 있는데, 우리가 뭐 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구리이온은 우리 전자전달계 중에서 사이토크롬에 두 분자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웃겨가지고 그 공기 중에 존재하는 그런 구리 원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원시켜서 이가구리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가구리 아니면 집어넣지를 않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에 있는 막 상태에 있는 것의 산화환원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집어넣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화환원을 잘 조절해주는 단백질들의 변이가 생기게 되면 구리이온이
전자전달액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전자전달액이 잘 돌고 그러니까 ATP 생산량이 증가해서 세포 분열이 빨라지는 그런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을 증가를 시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리보소말 RNA들은 1차 전구체로서 이제 길게 하나로서 미리 전구체 형태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가는 그 중간 구조물 사이에 있는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라이보솜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포 내에 라이보솜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단백질 합성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 속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CSP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핵 생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DNA에서 이제 RNA 중합효소가 RNA를 메신저 RNA를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 간혹 가다가 중단 신호가 2차 구조가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2차 구조 형성되는 확률이 어테뉴에이션이라고 부르는 조절 기작인데 이런 조절 기작이 CSP라는 그 단백질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얘네들이 미리 결합을 하기 때문에 2차 신호를 저해를 합니다. 2차 신호가 저해되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게 되니까 그 리보솜의 효율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 합성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이 PTH, 펩티딜 tRNA 하이드롤레이즈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는 효소인데요. 얘네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냐 하면 라이보솜이 여러 가지 세포 내 스트레스에 의해서 뭐 아미노산이 좀 부족하거나 tRNA가 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단백질 합성하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버들버들 떨면서 스톨링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톨링 하는 것들이 전체 라이보솜의 약 30-40%가 스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들이 그냥 쭈루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하는 상태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대기 상태에 있는 단백질들을 찾으면 이 PTH라는 단백질은 얘네들을 다 해리를 시켜줍니다. 해리 시켜주면 무슨 일이 있느냐? 메신저 RNA나 이런 리보솜 유닛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리사이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시 전체적인 단백질 합성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세포의 에너지나 또는 번역 효율들을 이제 어쨌든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키는데 이 증가시키는 것들을 가지고 합성 DNA 논리 회로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햄이라고 하면 뭐 햄에 반응할 수 있는 프로모터를 그 앞에 달기만 하면 햄 높아진 세포에서는 생장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동기화 성능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속 배양 방식으로 이제 점점 빨리 닦아내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남는 것은 점진적 흐름 증가에 의해서 분열 속도 낮은 것들은 다 닦아 나갈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이제 남을 텐데 우리가 인위적인 별도의 조작 없이도 이렇게 원하는 타겟을 갖고 있는 것들을 타겟을 갖고 있는 대사물을 포함한 미생물 세포를 분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생장 가속형 목적 진화라고 이제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실제로 이 증명을 통해서 함량이 이제 원래보다 좀 더 높아져가지고 조금 피맛이 더 나는 싱글셀 프로틴의 모균주를 선택을 했었고 또는 글루탐산과 같은 좀 구수한 맛 좀 더 내보려고 하는 미생물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포리네박테리움에서 이제 했었는데 야, 다른 것도 좀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사카로마이스 세르비지에서도 같은 원리, 동일한 원리로 좀 피맛 나고 좀 더 맛있게 상업적으로 좋은, 건강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업적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논문 투고 중에 있습니다. 곧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 생각을 해 볼 것은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만들어낸 이 미생물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합성 논리 회로는 나중에 다 빼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낸 미생물은 GMO인가 아닌가?
대한 판단은 사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 법률적으로 이런 합성 DNA를 통해서 분리한 미생물, 제거된 미생물을 GMO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트리키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연구자들이 해야 될 몫은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CHR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민들,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좀 빠르게 생장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냈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 선물 같은 뭐 유익균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동물세포, 배상세포, 점막, 호스트 건강을 유도할 수 있었고, 불균형한 영양식품의 건강 위험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들은 선물에 해당할 거고요. 근데 그거 잘 안 팔릴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맛 좋게 어떻게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판정이 될 것인지는 이제 제재기관에서 약간 트리키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비 지원해 주신 연구기관과 저희 연구단에 참여하고 계신 동료 연구원들 그리고 이제 언론의 관심, 경청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그 힘이라는 관련한 미생물 섭취해서 이제 비만 효과가 오셨나요? 힘 발현하지는 않았고요. 빨리 자라는 세포기 때문에 힘이 결과적으로 많은 거였습니다. 그거 이제 무서웠을 때 그 균성 변화 같은 걸 좀 하셨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단백질 뭐 도성이라든가 그 미생물 뭐 화학 성분 이런 걸 해주시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뭐 정확하게 왜 그런 규칙들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네, 그것은 이제 저도 모르는 일이고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디를 찾아야 되지? 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준비했던 슬라이드가 이건데요. 일단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애들이 좀 늦게 자랍니다. 뭐 대장균 같은 친구들은 뭐 특별히 독성은 없지만 이런 친구들은 당 이용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빨리 클 수 있는, 물론 산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유산균을 예로 들면 뭐 유산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당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영양 요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키우기가 어렵고 그런 것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는 산소 노출에 좀 까다로운 놈들이죠. 우리 장 안에 점착하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머무르는데 다른 미생물들의 경쟁에서 좀 뒤지는 부실한 친구들인데 마침 빠른 세포 분열을 갖고 있는 애들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첫 번째로 좋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만 타겟한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이 골고루 영양원들이 있어야지 하나 많거나 하나 적거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것이 이제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인데 애들이 그람 양성 세균임에도 불구하고 특이적으로 마이크로 멤브레인이라는 외막 같은 구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외막 구조를 연결하는 것이 올리고사카라이드예요. 올리고사카라이드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뭐 아라비난, 만난, 갈락탄과 같이 선호당, PTS 슈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걔네들이 한 단계 싫어하는 비선호당들이거든요. 이런 비선호당들은 천천히 소화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처럼 좀 부실한 친구들, 좀 늦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익세균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차례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고 뭐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실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유일탄소원으로 솔카본으로 저희 미생물 단백질 좀 빨리 크는 애들을 키워서 만든 단백질을 솔카본으로 그냥 집어넣었을 때 유산균들이 물론 자라고요. 천천히 자라면서 현미 조건에서 유산을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탄수화물 따로 집어넣지 않았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하다가 찾은 것이 이 구조물 중에 이런 올리고사카라이드들이 있구나. 근데 단당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제당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단량체로 뭐 포도당이나 그 수크로스나 요 정도까지만 있었으면 대장균이 먼저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복잡한 올리고당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세요? 네, 시간 많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